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죠. 저희는 이 참사 이름 앞에 지역명이 붙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우려해서 12구 참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 12구 참사 당시에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서요. 탄핵 소추가 됐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결과 기각이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이었고요.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그리고 12구 참사가 일어난 지 269일 만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자, 먼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간 헌재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가장 핵심 요소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핵심 요소였냐면 이 장관이 사전에 그런 어떤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 그다음에 사후에 이제 취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를 다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반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도 이제 충분히 재난 어떤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사후에 한 대응 조치도 적절해서 재난 이제 그 안전법상을 이제 위반한 것이 없다, 이런 취지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하더라도 성실 의무 위반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각 사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는 자리이고, 그렇죠. 이제 정체적인 부분을 이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탄핵이 되려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법 위반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그 이 장관이 재난 그 안전법을 위반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법 위반 혐의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법 위반 자체가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판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맞습니다. 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요.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이었다.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말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지금 논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은 이번 탄핵 기각 결정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처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에도 여당에서는 이 사안이 탄핵 인용되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탄핵 심사 같은 경우에, 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언정 이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당에서도 탄핵 소추안은 아마 기각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고요.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다 내놨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오랜 시간 동안의 행정안전부 공백, 이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도 결국 총책임 기관은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수장이 없었다라는 점,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 역시도 넉넉하게 이것이 기각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아마 정치적 책임이 민주당에게도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통상 이번에 헌재 결정을 보면 법률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기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법률적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라고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이 159명의 국민들이 길을 가다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잃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가족들은 절규를 했습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단 공무원들만 구속되고 처벌받고 그러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걸 좀 책임져라 라고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어땠습니까? 뭐 골든타임도 끝났고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유가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장관직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면 탄핵까지 안 갔죠.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가족들의 절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헌재의 탄핵의 어떤 결정을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도 이제 기각 사유에 보면 네.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처신이 있었지만 법률상으로는 위반의 소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상민 장관이 복귀하면서 그게 과연 얼마나 마음이 떳떳할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헌재에서의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복귀가 되더라도 과연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헌재 탄핵이 기각된 부분에 있어서 논평을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국민의힘이 할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요.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159명의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아직도 표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워딩이 나가야만 정말 이 정부가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여길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또 야당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도가 아직도 변한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전부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각 나올 거다 이런 예상들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무조건 기각이죠. 무조건? 예, 100%.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거죠. 그래요. 탄핵이란 거는 이제 법적 위법 혹은 헌법이 위배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전혀 없어요. 법 위반은.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이제 그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거죠. 네.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대4로 가까스로 이긴 경우이거든요. 예. 법률가라면 저는 적어도 6대3이나 7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5대4로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의견을 들었지만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거 인용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뭐 정치적 성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각이 재판관 9명 전원 기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이제 김승원 의원께서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성향적 측면을 아마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게 성향은 있겠죠. 당연히 성향이 있겠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건전한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김승원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각에 대한 사유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판사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지 않았냐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헌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결정들을 존중을 하되 네. 이미 이상민 장관은 탄핵을 당함으로써 본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심리적 탄핵은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치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반론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리적인 탄핵을 당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논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가족분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가족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유가족분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들은 있어야 될 거고 그거는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으로서 본인에게 짊어지고 있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사태만이 정치적 책임을 다 짓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훨씬 더 그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책무가
이상민 장관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건 역시도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방식이 좀 더 좋은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167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단도직으로 묻겠습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습니다. 이미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꼭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되고 탄핵이 되어져야만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 차원의 입장은 나오질 않았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대표의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 나왔는데 탄핵 심판 기각 이상민 장관은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입장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께 들었던 논평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제 이상민 장관 기각 결정이 나왔으니까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혹시 입장이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참사와 관련된 소모적인 정쟁은 끝내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상민 장관 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에 첫 번째 일정 수해 현장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잠시 뒤 오후 5시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을 직접 찾는다고 하는데요. 복구 현장이 얼마나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앞으로 호우 상황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유족들 오늘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들어온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주 부대변인, 네. 어제 이제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편지까지 보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잠깐 봤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을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12구 참사 일어난 지 9개월이 흘렀고 그런데 지금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태 같은 자식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부가 그렇게 야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탄핵까지 갈 사연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통해서 뭘 얻고 싶겠습니까? 본인들의 그 억울함과 이 분노, 이 국가가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풀이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분풀이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 또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 법적으로 그래요. 헌재에서 기각돼서 책임 없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요. 권력과 돈 앞에서요. 이길 수 없습니다. 유족들이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셀까요? 거기는 국민들이에요. 힘없는 국민들이 뭉쳐서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님, 본인이 설령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장관의 자리, 그 무게감, 그걸 느낀 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솔직히 본인의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유족들을 달래고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했었으면 맞아요. 왜 야당에서 탄핵까지 추진해서 이런 결정들에 또 통해서 또 기각이 되고 대통령실과 또 야당은 각을 세우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싸우게 되고 과연 이게 생산적인가요? 소모적 논쟁은 누가 일으켰죠? 이거는 현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정부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기각 결정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행보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진우 변호사, 이 재판은 왜 이렇게 좀 더디게 흘러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네, 일단은 이제 그 관련 재판부가 이제 그 지금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말에 따르면 정말로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재판부가 동시에 담당하는 사건이 기본적으로 한 100건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재판부도 동시에 한 150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월요일이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 무거운 사건을 보통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에서도 월요일을 온전히 지금 이 사건에만 이제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게 이제 그 지연의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검찰 역시도 이제 뭐 행보가 좀 느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는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지금 한 6개월 지금 시간을 끌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하는 얘기가 검찰에서는 증거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법리 검토 이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정리해 봤고요.